세계 이름 있는 시인의 명필가 있던 복내 양사호 선생이 금강산 3일포에 오시어서는 바로 저곳에서 3일포를 노래한 시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 호를 붙인 복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시는 이 장소는 련화대성당이라고 합니다. 3일포의 경치는 걸어서 다니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호숫가에 보트를 띄우고 보트놀이를 하는 것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호숫가에 보트를 띄우고 보트를 타고 이쪽을 올려다보느라면 신통이도 이 정당 밑에 받치고 있는 바위돌들이 련꽃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련꽃 바위 위에 있는 정각이라는 의미로 련화대 정각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련화대 정각에서 공연 또한 잘하시길 바라면서 해설 그만입니다. 일흔다섯 나이로 52년 만에 남편을 만나고 하룻밤에 상봉 후 다시 이별하는 정기업 할머니의 얘기를 노래로 들었습니다. 그분은 두 번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체념하면서 살았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결혼 1년도 채 못 돼서 헤어진 그날부터 매일매일 남편을 기다리며 옷을 다려놓고 늦게라도 올지 모를 그들을 기다리며 따뜻한 밥 한 그릇 고이 담아서 아랫목에 식지 않게 묻어두고 살아온 또 한 분의 아름다운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헤어진 바로 그날부터 바로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며 55년을 하루같이 행복한 아내의 모습. 어린 시절 동네에서 뛰놀던 오빠와 결혼한 그에겐 남편으로서의 추억보다는 어린 시절 그 오빠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에겐 55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늘 하루만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다림질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린 후 그 옷을 걸어두고 단추를 모두 끼워보기도 합니다. 통일되는 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사랑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살아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만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미 그는 오늘도 어제처럼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남의 아름다움이 부러웠습니다. 이대로 함께 살고 봐요. 하지만 다시 헤어지라네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동일
주문진 밤바다 다리 위에서 차가운 늦가을 밤바다의 파도소리와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과 북녘으로 이어지는 동해바다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종이배와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크고 작은 둥대 불빛들을 꿈에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기사의 눈에 보여 침몰시킬 수 있었다는 잠수정이 출몰된 정동진에서 안인으로 가는 길에 보았던 그 햇빛 찬란한 동해바다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렇게도 많은 종이배가 꽃과 편지와 선물을 싣고 55년 동안을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니. 무건의 수행자들은 하얀 사각종이와 예쁜색 종이를 발견하면 그 종이를 한 장으로 혹은 여러 장을 폭에 붙여서 크고 작은 사각지를 만들고 그 종이를 접어서 종이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다 꽃이랑 편지랑 사진이랑 전하고 싶은 얘기를 사랑을 담아서 게을러 강으로 바다로 나와 주소를 적어서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이 뜨기 오래전부터, 아니 경비정과 군함, 새우잡이 배와 어선들 혹은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항공모함 사이로도 잔망경을 삐죽 내민 잠수정 곁으로도 종이배들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의 별빛과 등대, 그들이 공존하는 이중 공간의 바다엔 수많은 등대가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며 바닷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가면 미술 시간에 왜 제일 먼저 종이배 접는 법을 배워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별들이 반짝거림은 스스로의 빛을 바람에서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반사를 통해 빛납니다. 60개 밤하늘에 눈사라기처럼 가득 뿌려진 별빛을 800개를 하고 누워서 바라보다가 그들이 나누는 그 빛이 서로의 다른 별에서 오고 가는 것임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모두들 잠든 이 시간에도 그리운 생명들끼리 굴절각과 반사각을 이용해서 서로 빛으로 편지를 나누고 있어서 이 밤하늘이 이렇게 반짝거림을. 거울을 들고 나가 묵동자리 알파별 중 1등성인 아르크투루스에서 오는 빛을 받았습니다. 빛은 마치 모르스 부호처럼 오다가 다시 상형 문자처럼 한글 닷소리 글자를 새겨주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별빛을 통해서 전해오는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슬퍼하지 마. 행복하지? 높새 바람이 따스해. 등등.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후 나도 글씨를 적어서 그들에게 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귀지에 올랐어. 샘질이 예뻐서. 같은 그쪽 말도 익숙해지고. (88) 올림픽과 평양 축전이 서로 다른 곳에서 준비되던 시간, 꿈에서만 간혹 들을 수 있던 그 음률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M 방송 채널을 타고 깊은 밤 심야 음악 방송으로 들려오던 놓쳐진 그 음률들. 눈을 감고 듣거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10여 년이 흘러 그 교향악을 연주해주던 사람들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음악회 표를 사서 그들을 만나려 달려갔습니다. 지휘자와 사회자는 너무도 감격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은 몇 번이고 박수를 쳤습니다. 잊을 적 이혼의 공간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듯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연히 집안에 작은 악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레 그것을 입에다 가져다 대어 보았습니다. 불기보다는 부는 신용을 한번 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20여 년 전 FM을 통해 듣던 그 제목도 알 수 없던 교향악이. 깜짝 놀라서 악기를 입에서 떼었습니다. 음률은 손에 쥐어진 악기 안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악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관의 표피를 통해 흐르는 그 음률에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야 그 악기 속엔 그날 서초동에서 저 멀리 보았던 그 악기 주자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그리워질 때면 불 줄도 모르는 그 악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귀에 가져다 댑니다. 그의 아름다운 연주가 어김없이 관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반짝거림은 스스로의 빛을 바람에서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반사를 통해 빛납니다. 60개 밤하늘에 눈사라기처럼 가득 뿌려진 별빛을 800개를 하고 누워서 바라보다가 그들이 나누는 그 빛이 서로의 다른 별에서 오고 가는 것임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모두들 잠든 이 시간에도 그리운 생명들끼리 굴절각과 반사각을 이용해서 서로 빛으로 편지를 나누고 있어서 이 밤하늘이 이렇게 반짝거림을. 거울을 들고 나가 묵동자리 알파별 중 1등성인 아르크투루스에서 오는 빛을 받았습니다. 빛은 마치 모르스 부호처럼 오다가 다시 상형 문자처럼 한글 닷소리 글자를 새겨주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별빛을 통해서 전해오는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슬퍼하지 마. 행복하지? 돕새 바람이 따스해. 등등.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후 나도 글씨를 적어서 그들에게 띄워줄 수 있었습니다. 뒤지에 올랐어. 생질이 예뻐서. 같은 그쪽 말도 익숙해지고. 작은 숲 찾아